어서 오세요. 공부법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설명란에 챕터 나눠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시고 버릴 부분은 또 버리시고 각자의 해석을 완성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별 카드 기억나시나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연못가 땅에 물을 붓고 있었죠.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고 하늘엔 팔각별 8개가 질서정연하게 떠 있었어요. 타워가 무너진 자리 위에 떠오른 별. 정말 다행이다. 이젠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셨을 텐데 이걸 어쩌죠? 별을 봤다고 해서 바로 아침이 밝아오지는 않죠. 오히려 별이 뜨면 한 차례 더 깊은 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어둠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리는 시간. 오늘 카드 18번 달이에요. 수비학부터 볼게요. 18. 두 자리니까 1 더하기 8은 9죠. 9번 카드 은둔자였거든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닮았지만 또 다른데 은둔자는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고독이었죠. 시끄러운 세상을 등지고 자기 손으로 등불 하나 딱 들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 그런데 18번 달은 좀 달라요. 내가 원해서 들어간 밤이라기보다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미 깊어져 버린 밤. 자발적인 성찰이라기보다는 성찰을 당하는 순간이랄까요. 자, 9는 원래 종결과 완성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18에서는 이 9가 한 번 온 게 아니죠. 9가 2번 겹쳐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즉, 완성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완성된 게 딱 하나면 그냥 멈춰서 안정이 될 텐데 완성된 게 2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가 진짜 완성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18은 완성, 종결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 가만히 멈춰 있질 못합니다. 마치 달이 매일 밤 모양을 바꾸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차고 기우는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겉으로는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리듬인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마치 늘 변하는 것만 같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 뭔가 애매하고 모호해. 네, 그게 18번 달카드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모호함이 영상을 보다 보면 조금씩 풀려나가겠죠. 또 1과 8도 각각 떼어서 보면 1은 마법사, 새로 시작하려는 의지고 8은 힘, 이미 완성된 통제력이잖아요. 17번 별에서는 1과 7, 마법사의 의지와 전차의 추진력이 만났었죠. 방향이 같았으니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18에서는 이 1과 8이 정반대의 방향에서 서로 자기가 완성이라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인 1과 이미 다 잡은 걸 지키려는 마음 8번 힘. 이 둘이 서로 놓아주지 않는 구도. 안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17번 별에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무한한 에너지로 완성됐던 그 힘이 이번엔 달이 뜬 밤이라는 시험대 위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됩니다. 물로 가득 채워진 그 힘을 정말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직접 확인받는 시간. 그럼 그림 살펴볼까요? 먼저 달 자체가 좀 묘하죠. 보름달, 초승달, 반달 전부 겹쳐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아까 수비학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기, 변화와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람 얼굴까지 있거든요. 아, 네가 주인공이로구나. 그런데 성별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눈을 감은 채로 땅 쪽을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사색인 건지 고뇌인 건지 모호하죠. 지난 별카드의 여인 기억나시나요? 숨길 것 없이 당당하고 평온했던 그 표정. 그런데 지금 이 달은 그 정반대죠. 눈은 감고 고개는 푹 숙이고 자기에게만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빛은 내는데 빛을 내는 것보다 다른 생각에 더 잠겨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밤하늘 아래 개 한 마리와 늑대 한 마리가 나란히 짖고 있어요. 갈색개는 길들여진 이성일 테고 으르렁대는 늑대는 야생의 본능, 야성이겠죠. 서로 다르다고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또 묘하게 닮았거든요.
개와 늑대의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황혼인지 새벽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이죠. 서로를 향해 짖는 건지 달을 향해 짖는 건지도 모호하고요. 별카드에서는 한 사람이 현실과 무의식 두세 개를 아주 평화롭게 양다리 걸치고 있었는데 이 달카드에서는 그 균형이 두 짐승의 팽팽한 대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성과 본능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말이죠. 별카드 이후에 뭔가 깨어나긴 한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또 아래 연못을 보시면 보라색 가재 한 마리가 물 밖으로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재는 딱딱한 껍질 속에 사실 굉장히 여린 속살을 감추고 있는 생물이죠. 별카드에서 여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채워주던 그 연못, 바로 그 무의식의 연못에서 지금 이 가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두려움, 해소되지 않은 옛 기억, 또 보라색,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평온해 보였던 그 물 밑바닥에서 결국 바로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가재 앞에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저 산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고 밤하늘에서는 황금빛 방울들이 그 산을 향해 흩날리듯 떨어지고 있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 혼란 속에서도 사실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길 따라 쭉 따라가면 결국 저 푸른 산으로 이어지게 될 테고 그곳으로 빛도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길 양옆으로 회색 탑 두 개가 서 있어요. 탑이라니. 16번 타워 기억하시죠? 거기서의 탑은 번개를 맞아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기 이 두 개 탑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처럼 양쪽에 잘 버티고 서 있네요. 무너뜨려야 하는 탑이 있었다면 이번엔 통과해야 하는 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나 영성책들을 보다 보면 혼자 아무도 없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는 게 완전한 수양이 아니거든요. 깊은 곳에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진짜 세상을 다시 경험해내야만 진짜 수양이 되죠. 바로 여기에도 그렇게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그림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사실 그건 아직 하늘에만 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못으로 내려와 라고 했는데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한 번은 이 어둠을, 이 밤을 직접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빛만 보고 걸어왔는데 갑자기 어둠이 짙어지면 당연히 불안하고 무섭고 겁이 나겠죠. 그런데 이 어둠, 개와 늑대의 시간이 나쁜 신호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것들, 외면했던 감정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나왔던 카드들은 사실 많았어요. 그 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카드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물에서 생물이 기어 나오는 장면을 그려놓은 카드는 바로 이 달 카드가 유일하거든요. 진짜 깨어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그려낸 카드. 이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가재가 무섭다고 야 너 들어가 그렇게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으면 그건 또다시 고이고 썩어버리겠죠. 지금은 바로 이 약한 속살을 지닌 녀석, 겉만 딱딱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 가재를 마주해야 할 때예요. 이 가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짜 무섭지 않을까요? 물에 있어야 하는 애가 진짜 용기 내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길은 바로 이 가재 앞에 나 있죠. 우리는 이 가재를, 이 불안과 두려움을 품은 용기를 응원해줘야 할 겁니다. 이 친구가 길을 따라서 산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땐 태양이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카드 언제 나올까? 우선 뭔가 큰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튼 직후에 그 방향이 맞는지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누군가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서 자꾸 의심하게 될 때, 혹은 숨겨진 진실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려고 할 때에도 자주 보이는 편이에요. 또 개와 늑대가 어두운 밤에 막 짖고 있죠. 뒤에서 알 수 없는 소문이나 구설수 등이 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 카드가 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영감이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논리로는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무언가가 자꾸 막 떠오르는 그런 시기. 이게 사실 그렇죠. 운명의 수레바퀴 이후에 엄청 몰아치는 시기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러다 드디어 별이 떴는데
그 많은 사건들을 견딘 이후에는 별을 본다 해도 사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난리가 나요. 이게 맞나? 이건 진짜일까? 오늘은 차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보면 다 사라져버린 것도 같고 변화무쌍한 달의 모습처럼 생각도 변화무쌍하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달의 시간인 거겠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끝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너무 불안한 시간들. 그런데 또 주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는 많고 걸어야 할 길도 쫙 펼쳐진 대로가 아닌 것만 같고 자,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달은 아무리 변화무쌍해 보여도 결국 완벽한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이 카드의 직업, 재능, 성향도 살펴볼까요? 우선 이분들은 이 카드를 자주 뽑으시는 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명상가, 또 타로 리더분들도 포함이겠죠. 타인의 숨겨진 감정과 욕망을 읽어내는 직업이 정말 잘 맞아요. 또 연구원, 탐정, 분석가, 아니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예민한 직관을 가진 분들, 또 특히 예술 쪽으로는 사진작가, 영화감독, 판타지 작가, 시인, 무대 연출가,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걸 현실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MBTI로 보면 직관, 상상, N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또 아무래도 I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이런 성향을 철학 등의 학문 쪽으로 발전시키는 분들은 T가 많이 나올 테고 예술이나 감성 쪽으로 풀어낸다면 F가 많이 나오겠죠. P나 J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소울 넘버 소울 카드도 살펴보면 18이 단수화되면 9번 은둔자가 되죠. 그런데 이분들의 은둔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라기보다 인생이 강제로 떠미는 고독일 때도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떠안게 됐는데 그 시간 속에서 결국 누구보다도 예리한 직관을 갖게 되는 분들.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들을 저 달 속의 모습처럼 견뎌내다 보면 은둔자의 모습과 같아지겠죠. 저 길을 따라 산속으로 홀로 들어간 가재가 어쩌면 등불을 들고 자신을 드러낸 은둔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분명 달이 사람의 얼굴을 한 것이 달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진짜 주인공은 가재이지 않을까? 또 혹은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개와 늑대를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달이 품고 있는 자신의 내면, 무의식이 바로 이 땅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모든 게 비밀 같고 또 모든 게 모호한 이 모습들이 사실 이분들의 진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무의식과 운명은 어떨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무의식은 지금 뭔가 요동치고 있어요. 본능과 이성이 서로 지저대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무언가 꿈틀대며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 그림 알고 계시죠? 빙산의 일각. 수면 위에 올라온 빙산. 그런데 수면 밑엔 더 거대한 것이 있죠. 그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빗대는 그림이기도 한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너무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좋은 것만 나올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타로 여정 중에서 지금 바로 이 달 카드가 그 무의식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자 또 그 무의식을, 그 어둠 속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내가 깨어나는 순간. 결국 이 달 카드의 가장 중요한 무의식은 이거일 겁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겠다. 들여다보겠다. 뭐가 진실이든 아무리 겁이 나고 두렵더라도 이게 달 카드의 핵심 키워드, 의심과 불안의 진실이겠죠. 이게 진짜가 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의심과 그 진실을 향한 겁나고 두려운 마음의 불안. 의심과 불안은 빙산의 일각일 뿐 더 거대한 것은 결국 진실, 완전함을 향한 갈망일 겁니다. 숨겨진 욕망은 좀 이중적인데 혹시 매트릭스, 빨간 약, 파란 약 기억하시나요? 진실을 알게 되는 약과 진실을 덮은 채로 그저 지금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약. 바로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흐릿한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숨어 살고 싶은 마음, 세상에 잘 길들여진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나를 보호해줄 환상이겠죠. 진실은 덮고 지금의 편안한 현실을 그저 살아가는 파란 약. 동시에 그 안개를 걷어내고 싶은 욕망. 날 것의 나, 진짜 나, 혹은 세상의 모습을 보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은 빨간 약. 달 속의 얼굴이 저렇게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일 거예요. 숨고 싶다. 그런데 또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모르는 게 편할 텐데 진실이 궁금하기는 하다. 빨간 약 먹을까? 파란 약 먹을까? 바로 이 모순. 이게 달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진짜 얼굴이겠죠. 펼쳐질 운명은 뭘까? 지금 이 혼란과 감정 기복들에 당장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 산을 향해 떨어지는 황금 방울들처럼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길이거든요. 이 다음 카드가 19번 태양이죠. 자신의 무의식을 끝까지 마주해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태양.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고 있다면 대낮인 것 같은 그 시간도 결국은 어둠 속일 뿐일 텐데 19번 태양에선 그 거대한 태양 아래에서 발가벗은 아이가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있어요.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런 나를 비춰주는 그 거대한 태양이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밤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의식 단계 살펴볼게요. 먼저 미성숙 단계. 근거 없는 불안과 의심에 완전히 잠식돼 버린 상태예요.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건 아닐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거나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널뛰기를 합니다. 혹은 반대로 아예 입을 닫고 동굴 속으로 연못 밑으로 숨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 상담 오시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 촉이 그런데요. 이 말. 이분들이 촉이 좋은 건 맞지만 사실 이 촉이 직관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때도 많아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많다는 건 사실 내 안에 그것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거 좀 좋지는 않은 말이지만 가장 쉽게 와닿는 말이 뭐냐면 꼬여있다. 누군가 그냥 지나가며 한 말도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땐 바로 그 촉을 부정하기보다는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나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다른 여러 관점과 생각들을 머릿속에 심어준다면 상담 당시에는 기분이 상해서 나가실지 몰라도 혼자 상담의 내용들을 곱씹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기회를 주는 게 상담의 목적이 될 겁니다. 다음 중간 단계로 넘어가면 자기 안에서 요동치는 불안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이성과 본능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달 속의 인물처럼 눈을 감고 차분히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생각을 정리해요. 당장 답을 찾지 못한다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둠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예지몽이든 직감이든 일단 귀를 기울이되 그걸 바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시거든요. 엄청 인내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 텐데 이때는 빠른 답을 드리기보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를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달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게 자신의 불안함이거든요. 진실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실 불안함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불안함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상담 팁이 될 건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래도 심리학이나 철학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유독 사람의 속마음, 심리 쪽을 더 공부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거, 심지어 운명을 알려준다는 거, 사실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죠. 쉽고 빠른 길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타로로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나 자신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불안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불안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일 테니까요. 자, 마지막 성숙 단계는 무의식의 심연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예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직관을 완성한 상태. 구불구불한 밤길을 지혜롭게 통과해서 결국 산 정상, 진실에 도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분들. 남들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둠의 실체를 이분들은 선명하게 보시거든요. 혼란이 오더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끝까지 읽어내고 자신의 예민함이 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근데 우리 외에 내가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나를 들여다본다. 이런 말도 있고 어두워지는 게 싫어서 피하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 말을 한 니체도 심연을 끝까지 들여다본 존재죠. 그래서 결국 미쳤잖아. 난 싫어. 이런 말도 많이 들려오는데 보통 그 심연 속에 우리 내면 아이가 있죠. 우리가 심연의 끝까지는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내면 아이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까지는 들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일 테니까요. 이 성숙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사실 자신을 안아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또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민 자체가 남들보다 깊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볼까요? 빛, 무의식의 통찰, 신비로운 직관, 내면의 지혜. 논리를 넘어서 감정의 미세한 흐름과 무의식이 보내는 상징을 읽어내는 힘. 타인의 깊은 심리나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고 그걸 예술로 혹은 통찰과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반대로 그림자는 환상에 잠식된 혼란, 현실 회피, 피해의식과 망상,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을 완전히 압도해서 현실보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더 믿어버리는 상태. 근거 없는 의심과 망상, 극심한 감정 기복으로 이어지고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채로 계속 도망치는 상태. 그럼 우리 달도 응원 한번 해줄까요? 응원한다, 달아. 너 되게 신비로운 거 알고 있어? 근데 저기 개랑 늑대 안 시끄럽니? 일단 조용히 좀 시켜봐. 가재 무섭다고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지 말고. 이제 겨우 기어나왔단 말이야. 눈은 언제 뜰 거야? 뜨긴 뜰 거야? 볼 건 봐야지. 그리고 세상이 이상하다고 자꾸 의심하고 그러지 마. 네가 보름달일 때랑 초승달일 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결국 네 마음에서 비롯되는 세상이란다. 자, 별에서 겨우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이번엔 이 어둠 속에서 또 한 번 스스로 시험을 받게 됐네요. 하지만 이 밤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정말 눈부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카드 19번 태양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